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낼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제 시장의 한 이슈로 떠오른 용산국제지구 개발사업 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영 기자, 어제 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39포인트 오른 1999.73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6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코스피는 기준금리 결정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5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순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프로그램 역시 순매수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바로 오늘인데요.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 규모를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매수 찬고 차익 잔고와 또 매도 차익 잔고는 각각 5조 2,216억 원과 10조 2,4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순차익 잔고는 5조 270억 원인데요. 이는 2월 옵션 만기일 이후 1조 3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5조 원에 이르는 순차익 잔고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근 스프레드 강세의 지속으로 봐서는 이날 매도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규모 물량의 출회가 될 경우에는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5조 원이라는 대규모 순차익 잔고가 쌓여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기일에 청산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의 결정의 핵심 변수인 스프레드의 강세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와 외국인을 합해서 적게는 3천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의 청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만기일에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 거래에 흡수될 수 있는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스프레드의 견조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매도 우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인하보다는 좀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올 들어 주춤하면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시점은 3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의 공조가 어려워서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채권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8%가 3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나타난 금통위원들의 성향도 좀 더 지켜보자는 중립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동결에 전체적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통화와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가 논의될 수 있는 4월 혹은 또 5월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하 전망 역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맞춰져 경기 부양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작년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연 2.7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시해야 될 대내외 변수가 많은데요. 네.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어제 좀 용산 충격에 하락했던 건설주의 반등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이 부도 소식에 직격탄을 좀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31조 규모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부도로
관련 건설주와 금융주들이 잇따라 하락하는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어제 관측이 됐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사업을 맡아온 용산개발 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이번 부도 사태로 인해서 자본 잠식 위기로 내몰리며 가격 제한폭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하한가 매도 잔량도 약 18만 주를 웃도는 상황인데요. 또 남강통원, 현대산업, 또 삼성물산 등 이른바 그 건설주 역시 1에서 3% 밀리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물산은 현 시가총액 대비 1.2% 정도인 1,200억 원이 그 하루 만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등 그 충격을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용산 개발 부도 영향이 당분간 좀 건설주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손실 규모는 현 시가총액 1,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자본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당연하고 또 앞으로도 급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는 삼성전자 등 보유지분 가치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손실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용산 프로젝트의 크기가 큰 만큼 건설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많았을 텐데요. 네. 관련 종목들도 영향권 하에 있겠죠. 네. 용산 개발 투자에 나선 우리금융 1.95%, 또 삼성생명은 1.44% 하락을 하면서 그 충격을 떠안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던 CJ와 호텔신라도 약보합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KT인지의 경우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등 관련주들이 대체로 힘겨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출자금이 큰 종목 위주로 주가 하락에 타격이 좀 크겠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용산 개발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 하락이 상당 기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흐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오늘 시장에 영향력 미칠 재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